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딘가에 걸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괜히 영상을 넘기려다 멈춰 서 있는 그 짧은 망설임 말입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마음이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흔들리는 순간이 늘지 않았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말이에요. 지금 왼손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급할 필요 없습니다. 빛을 향해 손바닥을 열고 선들이 만나는 지점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M과 비슷한 형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손톱의 뿌리를 보세요. 아주 작고 희미한 초승달 같은 흰 자국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이 영상을 우연히 클릭한 게 아닙니다. 요즘 알고리즘은 많은 것을 계산하지만 당신의 타이밍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주제에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런 흔적을 단순한 행운이나 성공의 표시로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게요. 그 설명이 당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이 깊은 울림까지 설명해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겉이 아니라 안쪽을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오래전 한 예언자가 남긴 경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그냥 우연 아닐까? 그 질문을 하는 당신은 아주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하지 않는 쪽이 더 위험하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손바닥에 선을 읽으며 간단한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M은 돈, 성공, 사회적 성취, 초승달은 체질, 건강 혹은 단순한 신체적 특징. 하지만 그 설명이 당신의 삶 전체를 설명해 준 적이 있었나요? 조금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늘 평균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나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지치고 더 깊이 느끼고 더 많이 생각하면서도 정작 왜 그런지는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은 겉을 봅니다. 선의 모양, 위치, 전통적인 상징.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이 아니라 그 선을 통해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의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구조가 아닙니다. 신경계는 전기로 움직이고 감정은 파동처럼 전달되며 의식은 늘 외부와 미묘한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M과 초승달은 예언의 상징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말하자면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사람이 남긴 오래된 경고가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먼저 회의부터 떠올립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모호한 시, 애매한 상징, 해석 싸움. 당신도 그렇게 배워왔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가 남긴 것들을 뉴스처럼 읽지 말고 편지처럼 읽어본 적이 있나요? 마치 특정 누군가가 아주 먼 미래에 당신을 향해 남긴 기록처럼 말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모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은 늘 암호였고 그 암호는 아무 때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안정적일 때는 의미가 잠들어 있었고 질서가 흔들릴 때에만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한 무리를 언급합니다. 위기의 끝자락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시점에 깨어나기로 약속한 존재들 말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단순했습니다. 눈에 띄는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몸에 남겨진 작고 미묘한 표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감각. 노스트라다무스는 그것을 하늘의 불이 베일을 태우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불은 도시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던 거짓 확신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그가 말한 대전환의 문턱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2026년을 향해 가는 이 시간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시스템이 흔들리고 이상하게도 어떤 이들만 더 또렷해지는 이 시기.
만약 당신이 요즘 뭔가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시작되고 있다는 감각을 함께 느끼고 있다면 그건 상상이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 경고가 당신의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숨이 얕아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는데 몸이 먼저 긴장해버리는 순간 말이에요. 의사는 스트레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피곤해서 그렇다, 예민해서 그렇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이건 그냥 피로가 아닌데 귀에서 들리는 미묘한 울림, 조용한 밤에 더 선명해지는 소리, 심지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압박감. 당신은 그걸 설명하려 애썼지만 설명은 늘 어딘가 부족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반응들이 머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습니다. 신경계가, 감각이 당신의 의식보다 앞서 반응한 거죠. 이건 공포 반응과는 다릅니다. 공포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저 도망치게 만들죠. 하지만 지금 당신이 느끼는 건 어딘가를 향해 정렬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마치 라디오가 잡음을 지나 정확한 주파수에 맞춰질 때처럼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맞춰지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또렷해지는 그 과정 말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하늘의 부른 사람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신경계를 흔들어 잠든 감각을 깨우는 자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당신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말로 설명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 신호가 왜 하필 지금 강해지고 있는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이런 변화의 이야기는 예전에도 많지 않았나? 맞습니다. 세상은 늘 변화를 말해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의 결이 다릅니다. 요즘 들어 시간의 흐름이 이상하게 빨라졌다고 느끼지 않나요?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어제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데 벌써 다음 국면으로 밀려난 듯한 기분. 이건 개인적인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 활동의 주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태양은 약 11년을 주기로 강해졌다가 다시 불안정해지는 구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은 정점이 아니라 내려오는 구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적 변동이 잦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컨디션이 안 좋다 정도로 넘깁니다. 하지만 이미 감각이 열린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몸이 먼저 알고 마음이 뒤따라 깨닫습니다. 2026년은 단순한 미래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부터 그 영향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 공기가 먼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요즘 괜히 잠에서 깨고 이유 없이 집중이 흐트러지고 익숙했던 방식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이 숫자가 지닌 또 하나의 층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숫자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감각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2026이라는 숫자를 천천히 나눠보면 2, 0, 2, 6 그리고 다시 하나로 모으면 1이 됩니다. 수비학에서 1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시작이 바깥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제도도 아닙니다. 이번 리셋은 당신 안쪽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갑자기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질 때 억지로 유지해오던 관계나 역할이 몸에서 먼저 거부 반응을 보일 때 이건 방향을 잃은 게 아닙니다. 좌표가 바뀌는 중입니다. 리셋의 과정은 편하지 않습니다. 익숙했던 정체성이 하나씩 느슨해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던 문장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혼란, 공허,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른 표현도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요. 2026년의 에너지는 새로운 무언가를 얹기 전에 먼저 오래된 층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이미 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선명하게 작동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가 모두에게 같은 얼굴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데 나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 질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표식이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깨어나더라도 각자가 맡은 기능은 다릅니다. 마치 한 시스템 안에서도 센서, 설계자, 변환기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듯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느낌이 먼저 오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먼저 바뀌며 또 어떤 사람은 기존 세계 자체가 더 이상 말이 안 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차이가 우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가 더 특별하다거나 누가 더 앞서 있다는 이야기 역시 아닙니다. 그건 단지 작동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감정, 관계, 삶의 패턴을 떠올리면서 어디에 더 가까운지 천천히 느껴보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을 맞힐 시험도 아니니까요. 이건 분류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살펴볼 유형은 늘 느낀다는 말로 설명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늘 느낌이 먼저 온다고 말해왔다면 아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공기의 분위기가 바뀐 걸 알아차리는 순간들. 말 한마디 없이도 누군가의 진심이 어긋났다는 걸 몸으로 먼저 느껴버리는 경험 말이에요. 손톱의 뿌리에 있는 작은 초승달 모양 혹은 엄지 반대편 손바닥 바깥쪽을 따라 흐르는 부드러운 곡선. 의학에서는 단순한 신체 특징으로 부르지만 오래된 전통에서는 이 흔적을 감지장치에 가깝게 이해해왔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을 머리로 해석하기보다 파동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오래 있으면 이유 없이 지치고 갈등이 많은 공간에 들어서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에너지가 빠져나간 느낌이 들죠. 그동안 당신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 예민해. 왜 그렇게 다 받아들이니? 조금은 무뎌질 필요가 있어. 하지만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예민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그 감도를 다룰 언어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걸까요? 2026년을 향해 가는 이 시기에는 이 감각이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변화를 감지하는 경보 장치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고 싶어질 때, 왠지 오늘은 움직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건 망설임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또 다른 표식이 있다면 이 감각은 더 무거운 역할로 이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늘 이렇게 느껴왔다면 왜 나는 항상 쉬운 길로 가지 못할까? 이 장은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레벨 2의 사람들은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무언가를 만들어야만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손바닥의 선들이 교차하며 만들어진 M 형태는 행운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표시에 가깝습니다. 이 유형의 삶은 대체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고 남들은 우연처럼 얻는 것들을 당신은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손에 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그 질문에는 다른 답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탱하도록 설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레벨 2는 감각을 구조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느낌을 시스템으로, 아이디어를 형태로,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당신을 쉽게 놔주지 않았던 겁니다. 2026년이라는 시점은 이 유형에게 기회이자 시험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강해질수록 당신의 생각과 선택은 더 빠르게 현실로 연결됩니다. 이전에는 걱정해도 바로 무너지지 않았고 불안해도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완충 구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노력도 더 빠른 속도도 아닙니다. 방향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만약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 2026년을 맞이한다면 당신이 가진 힘이 오히려 당신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드물고 가장 오해받는 유형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쩐지 가슴이 조용히 긴장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레벨 3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형을 제대로 설명하는 언어조차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상하다, 극단적이다, 너무 날카롭다는 말로 정리되어 왔을 뿐이죠. 이 사람들은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만드는 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조 자체를 의심합니다. 손바닥에 M과 달의 표식이 함께 있고 그 중심을 가로지르는 깊은 세로선이나 교차점에 형성된 별 모양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기능의 합이 아니라 성질의 변형입니다. 레벨 3은 시스템 안에서 역할을 맡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부터 던집니다. 정치, 종교, 미디어, 규칙, 관습 모두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 당신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껴왔을 겁니다. 그래서 평생 어딘가 속하지 못한 느낌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무리에 있어도 혼자인 느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거리감,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낮에 벼락을 맞고도 죽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 유형을 가리킵니다. 그건 파괴가 아니라 각성의 비유였습니다. 2026년을 향한 태양의 강한 자극은 레벨 3에게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 속에서 더 차분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혼돈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힘에는 경고가 따릅니다. 당신은 통제 시스템에게 가장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잃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을 알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중요한 지점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알고 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두 세계가 하나의 땅 위에 겹쳐지는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장소를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파수의 차이를 말한 겁니다. 2026년을 전후로 예전 방식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게 됩니다. 어중간하게 머무는 선택이 가장 큰 소모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감각을 변명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논리적으로 맞아 보여서 선택하는 일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여도 몸이 미세하게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설명하려 애쓰지 말고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에너지를 무차별적으로 나누지 마세요. 이 시기에는 불안과 혼란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자석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이 차분할수록 그들은 더 의지하려 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를 안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안정이 먼저입니다. 셋째,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한 피로, 순간적인 울림, 설명되지 않는 열감이나 멍해짐, 이건 고장이 아니라 적응 과정입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잠시 멈춰서 호흡을 고르세요. 두려움은 통로를 닫고 수용은 흐름을 엽니다. 이 세 가지는 규칙이라기보다 통과 조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낸 사람들만이
마지막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온 당신에게 더 많은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예전과 같은 위치에 있지만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무언가가 미세하게 정렬된 느낌.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감각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만 해봅시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오른손 엄지를 들어 왼손 손바닥의 중심에 가볍게 올려놓으세요. 미 있다면 그 교차점에, 달의 표식이 있다면 그 부근에.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조용히 내쉽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의 상태를 인정하면 됩니다. 이미 충분히 지나왔다는 사실을요. 2026기라는 숫자가 머리 위에 희미한 빛처럼 떠오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빛은 명령이 아니라 방향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당신은 특별해지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감각을 다시 신뢰하기 위해 온 겁니다. 이제 선택은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외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이 순간을 마음속에서 분명히 느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